Splash. I've been on my rocks.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. 안녕하세요. 유튜브 하는 트럭커 유트럭커입니다.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. 2021년도 벌써 중순을 지나버렸네요. 그래서 시간이 잘 갑니다. 어쨌든 간에.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이 트러킹 업계, 뭐 동향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런 건데 아마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1월달 초쯤에 600불씩 받으셨을 거예요. 600불씩 받았는데 또 2차 뭐 PPP 론도 뭐 해준다고 다시 해준다 그러고, 일단은 또 내일 모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2월 14일 안에 또 1,400불 해주겠다 그러고,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은 2월 말 정도 되면 아마도 뭐 텍스 리턴들을 또 많이 받겠죠. 그래서 돈들을 좀 많이 받고 돈이 돌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했는데, 미국에 좀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는 제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제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, 이 코로나 와중에 돈들은 풀리고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진정 기미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, 이 공장이나 웨어하우스나 뭐 정말 시급받아 갖고 사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돈이 풀리고 이러다 보면 일하는데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일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이 결근율이 뭐 한 10%, 15%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를 뛰시던 분들이 로드값이 뭐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럴 때 저처럼 이렇게 정해진 데 데리케이드를 뛰는 사람들은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걱정을 덜 했죠. 덜 했는데 작년 아마 여름서부터인가요? 그 전에 이미 뭐 진행은 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뭐 무역 전쟁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컨테이너들이 원활하게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다가 작년 여름서부터 아마 제가 노드값이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아요. 그래서 OTR 뛰시는 분들은 아마도 작년 여름 지나서 뭐 8월달 9월달 노드값이 올라간 거 혜택을 좀 어느 정도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같이 그냥 이렇게 계약이 이미 다 돼 있는 데는 또 뭐 그 오른 노드값에 영향을 거의 안 받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조지아 쪽에서 그 사바나 포트 들어가서 이렇게 컨테이너 드레이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, 이 컨테이너는 들어오는 게 막 들쑥날쑥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OTR 로드값은 좀 뛰고 이러다 보니까 OTR로 좀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기 차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. 그러다 보니 11월달 12월달 이럴 때 간간히
제가 아는 친구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. 이거 뭐 포트에서 갖고 오는 거 해주면 할 수 없나 뭐 이런 거 연락이 왔었고, 평상시에 그 로드값 뭐 1700불짜리가 막 3000불까지도 튀고 이랬는데, 지난 주일날도 제가 아는 업체에서 급하게 뭐 컨테이너 하나 찍어 갖고 오는 거를 해줄 수 없냐 뭐 이런 연락도 오는 거 보니까 정말로 그 드레이지 하는 차들도 많이 없고, 그 포워딩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 말 맞다나 뭐 드라이버 찾는 게 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실감이 됐었습니다. 근데 아마 이 OTR에도 노드 값이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일반 OTR 뛰는 컴퍼니 차들도 드라이버들이 없는 것 같아요.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전에도 뭐 통계상으로는 그랬습니다만은 더 드라이버의 품귀 현상 같습니다. 그런데 드라이버 시험을 보고 뭐 다시 이렇게 하실라 그러는 분들은 또 막상 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다 뒤로 밀려버리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그 예상했던 그 날짜에 시험도 못 보시는 것 같고, 또 이게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한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시던 일이 뭐 시간도 좀 줄어들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이 기회에 이거 전업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CDL 시험 보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. 몇 분 있었는데,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가능하면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국 학원에 가서 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지금처럼 그 시험 보는 것도 밀리고,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MV가 크로즈를 해버리고, 지금 언제 다시 리오픈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없고,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런다 그러면은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러는 분은 차라리 그 트러킹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그런 드라이빙 스쿨로 가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. 그런 데는 시험을 자주자주 또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었던 게 그거잖아요. 속된 말로 뭐 노예 계약하는 거 뭐 이런 거니까 잘 안 가실라 그러고 그러는데, 차라리 그게 되더라도 가서 면허증을 따시면 바로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나. 뭐 어느 회사를 가야 되나 뭐 두리번 할 필요도 없고 바로 면허증 따시면은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, 이 초보자 때에는 서두르시면은 사실 좀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초보자 때에는 돈을 못 법니다. 돈 벌기가 그렇게 뭐 물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대체적으로 봤을 때 초보자 때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. 돈 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운전, 쉽게 얘기하면은 실전이죠. 내가 경험을 쌓느냐,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거든요.
그래서 돈 버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실제 운전대를 더 많이 잡아서 그 경험, 차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는 거,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트레이너가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얘기 한번 들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.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저랑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간간히 통화하시는 분 또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는 한번 여쭤봤어요. 트레이닝 기간이라서 뭐가 제일 힘든가, 어떤 점이 제일 힘든가. 저는 사실 먹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뭐 먹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회사 룰에 의해서 뭐 ELD 작성하고 어떤 페이퍼워크 이런 게 더 힘들다고,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어떤 스트레스 받는 그 차이점은 다 개인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.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저도 제가 조금 또 신중하지 못했던 게 뭐 영어가 조금 모자란다, 뭐가 조금 모자란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말씀을 드렸는데,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걸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게 내가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시행할 수 있는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. 내가 해보고 한 번, 두 번 해보고 진짜 횟수가 거들되면 될수록 이제 내 몸에 있고 이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뭐 얘기 몇 번 들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서는 바로 뭐 해결돼 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다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이 레코드 같은 거 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드라이버가 모자라기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건지 이게 이 드라이버가 귀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죠.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뭐죠, 무인 트럭 뭐 이런 거 곧 나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, 제 생각에는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령 그런 게 나와도 그 어떤 무인 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딱 갖춰진 데는 그거 같아요. 아마존, 뭐 페덱스, UPS 이거 말고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만 뺀다 그래도 또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 또 트럭 드라이버가 좀 남을 수 있겠죠. 남으면은 또 잘못하면은 또 찬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.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빨리 그렇게 시행될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뭔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면허증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거를 이 상황에서 빨리 좀 따가지고 현장으로 나와서 뭐 고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경험을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엊그제 제가 아틀란타 가서도 제가 만나본 분도 이게 과연 학원을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저 어디 드라이빙 스쿨
그 트러킹 회사에서 하는 드라이빙 스쿨을 가는 게 나은가 그걸 고민을 하시길래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드라이빙 스쿨을 가게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얘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또 제가 어제 이렇게 오면서 통화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 다 했는데 실기시험 이제 그 보시려고 준비하는 건데 접수해 놓은 그 캘리포니아 뭐 랭커스턴가 그쪽에 DMV가 그냥 하염없이 클로즈 돼 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.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아마 그냥 그 드라이빙 스쿨에서 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메이저 회사야 그 만들어진 어떤 메이저 회사만의 룰이라든가 포맷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잘 만들어져 있죠.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내가 갔을 때 트레이닝 시켜주는 트레이너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중요하기 때문에 뭐 회사가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거 또 그 CPM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. 어떤 놈이 나를 트레이닝 시켜주면서 꼼꼼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빨리 만약에 이거를 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 현재로서는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. 괜히 이거저거 뭐 이렇게 막 그 뚜리번 하다가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빨리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차를 늘려놨는데 이게 그 제조업체들 생산량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노드가 줄겠죠. 당연히 노드가 줄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저는 노드 뛴 만큼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적잖게 걱정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뭐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희망적으로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트러킹 컴퍼니에 있는 드라이빙 스쿨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시다가 뭐 적어도 한 6개월 해놓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노예 계약이라 그랬다 그래도 내가 돈 갚아주마 하고서 뭐 셋업 해놓고 나오셔도 될 거예요. 이게 꼭 뭐 6개월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뭐 1년 계약이 돼 있다든가 이러면은 6개월 하고 뭐 나오시면서 내가 달달마다 뭐 300불이든지 400불이든지 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요즘에 이 트러킹 업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쪽 조지아 쪽에는 아무튼지 간에 뭐 드라이버도 조금 딸리고 회사 차에 드라이버가 딸리는 건 아니에요. 조지아 쪽에는. 근데 그 오너오퍼레이터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아마 포트가 있는 도시에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면허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걸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다 이렇게 좀 성장해서 뭐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거 아니면은 그 어떤 일거리를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옮겨가서 그 일거리를 찾아서 이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
저는 이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옮기는 걸 또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. 저의 경우에는. 근데 사실 미국에서 줄을 바꿔서 이사 한번 하는 거는 이민 한번 더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, 리타이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거리의 어떤 그 선택폭도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뭐 회사 차를 하시던 나중에 자기 차를 사갖고 하시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텍사스 쪽 같은 데가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회사 차를 하시더라도 그쪽에 뭐 적자니 있고, 또 내 차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그쪽에가 미국 제일 한 가운데 나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잘 맞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그런 이주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고, 바로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빨리 내가 그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빨리 이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2021년도 첫 영상이네요. 너무 좀 늦었죠? 그런데 어쨌든 요즘 상황이 그러니 상황에 뭐 맞춰서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잘들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또 준비를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